이제 추명가 세 번째 구절 해볼 건데요.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연이어서 또 네 번째 구절도 그래요. 연이어서 근묘화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묘화실은 추명가 지식체계의 근간이기 때문에 계속 초반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문부터 읽어보고요. 생년궁은 근기선조, 생월궁은 부모묘라, 생일궁은 기신화요, 생시실은 처자로다. 요런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생년궁, 몇 년에 태어났냐? 요런 부분은 이제 그 근기선조, 그 선조의 그 터와 어떤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생월궁은 이제 몇 월에 태어났냐죠? 생월궁은 그래서 싹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부모묘라라고 했는데 요 묘자가 쌍묘자입니다. 생월궁은 부묘자리이고 싹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일궁은 기신화요. 그 몸기자의 몸신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주체, 일간과 일지가 합쳐서 사주체, 나의 몸을 뜻하고 그게 바로 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시실. 생시실은 그러니까 몇 시에 태어났냐인 거고요. 그 실은 열매실자죠. 근데 이 생시실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시실은 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는 아내고 자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근묘화실을 말할 때 그 일지를 처궁으로 보기도 하고요. 지금 추명가의 지식체계에서는 생시가 처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생시에 그 간도 있고 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이제 간이 주로 이제 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실제 임상을 하면서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묘화실이 뿌리는 뿌리이고 초년이고 조부모궁이다. 시간의 의미가 있으니까 초년이란 뜻이 되고요. 싹은 시기적으로는 청년이고 요 자리는 부모궁이고요. 꽃에 해당하는 일간은 이 꽃이고 요게 이제 중년을 의미하고 나 자신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은 몇 시에 태어났냐인데 요것은 열매를 의미하고 인생의 말년을 의미하고요. 처와 자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봤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시에 관한 이 부분이 조금 어떤 기존의 그 처궁을 일지로 보는 것과 약간 좀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 보진 않고요. 둘을 겸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추명가 중에 178, 179 요런 정도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처자에 대한 얘기, 특히 처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78번째 구절을 좀 미리 한번 땡겨와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보게 됐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생시실 몇 시에 태어났냐가 처와 자다라는 이 부분 때문인데요. 자, 178번째 구절을 보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건 어차피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상봉공 양인중은 환자됨을 어길 거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시상봉공이 중요한데요. 시상이라고 하는 건 시의 위에 있는 글자 요걸 말하는 거고, 봉공은 이제 만날 봉자에 이거 공망할 때 공자인데요. 공망을 시상에 만나면 또 그리고 이제 양인중이라고 하는 건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이면은 묘고, 그다음에 병이면 오고, 임이면 자, 이런 게 양인이잖아요. 요 양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라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상에 요 자리가 공망이 된다거나 혹은 양인이 좀 많다면 호라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요 시상에 공망이 들어서 그 사람은 호라비다라는 거니까 요 시상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시실은 처자로다라는 구절하고 연관시켜 보면 요 자리를 처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묘화실로 봤을 때 그 의미가 연월 일시 중에 시의 간을 처로도 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일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공으로도 보고요. 그래서 일지와 그 다음에 이 시 간에 그러니까 요 부조화가 생기면 또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도 봅니다. 자, 뭐 기왕 얘기를 했으니까 요 시상 본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잘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이 시 간의 공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간의 공망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공망은 이제 지지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오행 공망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좀 정리하고 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자축이다. 자축공망이다. 그럼 이건 수공망이라고 그래요. 뭐 인묘다. 그러면 요거는 목공망이라고 하고요. 진사다. 그러면 요건 뭐 토공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미다. 요거는 이제 화공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유는 요거 이제 금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행공망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축은 수, 인묘는 목, 진사는 토, 오미는 화, 신유는 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공망을 따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공망에 해당하는 간, 예를 들면 수공망이다 그러면 임이나 개수가 시간에 뜨면은 이거는 시상 본공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호라비가 된다.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경신일주다. 경신일주는 아시겠지만 뭐 공망으로 보면은 이거는 자축이 공망이죠. 그러면 자축은 오행으로는 수가 공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신일주가 자축이 공망인데 태어나시기를 뭐 예를 들면 오시, 이모시에 태어나면은 그러면은 시간에 공망이 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안정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르게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경신일주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경자일주다. 뭐 경인일주 한번 해볼까요? 경인일주다. 그러면 경인일주는 오미가 공망일 거예요. 오미는 그러면 이건 화공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금이 해시에 태어나면 정해시가 되니까 그러면 정화가 시간에 뜬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경인일주가 해시에 태어나서 정이 공망되면은 시상 본공이 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호라비가 된다.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럴 가능성도 있다. 염두에 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178번째 구절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뭐, 사실은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추명가 세 번째 구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금묘화실에 대한 얘기이고요. 금묘화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이 추명가의 지식 체계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번 추명가 네 번째 구절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니니까 연달아 해도 될 것 같아요. 추명가 네 번째 구절입니다. 읽어보면 뭐 생년생월 형충하면 부조간에 각거했고 생일궁의 생월형충 포리고기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갖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생년생월 형충하면 그러면은 연과 월이 형충한다는 거죠. 요 두 자리가 형이나 충을 한다면 부조간에 각거했다. 부는 아버지 부, 뭐 조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조부 자리고 조 여기가 부 자리인데 요 둘이 형충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의 거처가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은 할아버지 때는 그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6.25를 거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오게 됐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뭐 북한의 뭐 평양에 사시던 분이 전쟁통에 어쩔 수 없이 뭐 서울로 내려오시게 됐다. 그런 게 이제 부조간에 각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일궁의 생월형충. 요 생일궁 일지하고 월지가 형충을 하게 되면 포리고기 하게 된다. 포리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래된 터전을 잃고 떠나와서 이제 떠돌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앞에 부분 연과 월이 형충하면 우리 아버지 때에서 조상 땅을 떠난 것이고, 그 월과 일이 형충하면 나 자신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떠돌게 된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명을 볼 때 그 월 일이 형충할 경우에 멀리 시집 간다라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공부했는데 추명가의 저자이신 이석영 선생님도 여기가 좌우충을 했었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모님의 터전을 떠나서 뭐 한국으로 내려오시게 됐다라고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그게 포리고기죠.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연월일시가 금묘화실로 그 이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사주를 통변하는데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파면 팔수록 정말 보물 같은 지식들이 막 나오는 부분이에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데,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뭐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요 네 번째 구절까지만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